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홍평훈 형님입니다. 벌써 1분기가 지나갔네요. 3개월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한 3개월 이상 계속 좋은 때가 있었나요? 한두 달 좀 폭락하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연초 같은 경우는 항상 계절적 요인이 강하니까 1월 달은 연초 효과 때문에 강하고 그렇죠. 2월 달 쉬고 3월 달부터는 본래 항상 장이 좋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별로죠. 관세와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3월하고 이제 한 이때가 나쁘면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주로 그러더라고요. 그에. 그래서 이제 뭐 또 정치적 불확실성 조만간 해결되면 다시 새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도 항상 긍정적 생각으로 기대를 갖고 주식하는 게 결국은 성공하시더라고요. 네, 진단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전문가님은 네. 2분기는 어떨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 시장의 방향은 저는 최근에 악재 공매도는 단기 악재고, 네. 그다음에 관세 부분도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 악재는 반영됐고, 향후에 약간 이제 완화적인 정책이 나온다 한다면 호재로 반영될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가장 큰 부분은 우리나라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주에 있을 탄핵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윗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시장이 바라는 대로 나와야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계속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 봤으니까 이제 뭐 잘 될 거로 보이고, 정치적 이슈는 2, 3월 달이 1월 달에 우리가 시장이 좀 괜찮았는데 상대적으로 글로벌보다는 2월, 3월이 올라가다 지수가 이제 코스피 내려가고 해서 2, 3월 달 위에 이제 2,700 정도가 저항선인데, 거기서 가면 내려와서 아마 계속 저항선을 두드렸거든요. 그런데 두드려가지고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기다렸던 듯이 외국인들이 그냥 때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 공매도 때문에 여름장은 공매도가 이제 오히려 또 경기 부양도 시키고 전체 우리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나오면서 좀 좋아지면 오히려 공매도 세력은 한 매수를 할 때는 좀 더 올라간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2,700 이상 저 위에 갔을 때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한 매수를 하면서 쇼커버링 하면서 강한 장이 오히려 오지 않을까. 지금 이미 올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 이미 우상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위가 내려오지만 우상향 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항상 새 정부가 들었을 때는 특히 좋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민주당 정부 같은 예를 들어 그렇다면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기에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수를 보게 되면 항상 좋았을 때가 그때 지금 현재 정부 기존 민주당 정부의 때 좋았었거든, 지수가. 그러면 글로벌 경기하고 조금 안 몰리는데, 지금 현재 미국도 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받고 한 여름장 정도에는 한 6월, 7월, 8월 이때는 9월 달까지 우리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도 반등하고 우리 시장도 좋고, 그래서 강한 장이 오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기존에 이때 몰렸던 지역 이런 것은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작년 연말부터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저는 2분기부터 바로 4월부터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달 정도 지연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전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얘기할 때 3월 중순부터 우리 시장이 상승 전환을 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앞으로 정치적인 부분 자체가 계속 딜레이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지금 공매도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가 맞아요. 좀 재개된 시점 자체가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3월 31일 날 관세
중심에 있을 때 재개가 좀 됐고 여기다가 정치적인 불확성이 극도로 있을 때 재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저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느 정도 충격은 개별 종목 쪽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공매도 금액이 제가 오늘까지 계산해 봤더니 코스피에 2조 8천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8천억이 가지고 3조 6천억이 나왔어요. 엄청 큰 충격이죠. 특히 첫날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량의 거의 20%가 공매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한 거죠. 옛날에는 공매도 중지됐다가 재개될 때 이런 충격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5년 동안 이제 금지되다가 전면 재개가 되다 보니까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지수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충격이 컸으니까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제가 신의 한 수 때 공매도에 다시 언급을 할 건데 일단은 공매도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금액이 중요한데요. 앞서 제가 3조 6천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3일 동안. 과거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10조 원 정도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안 나왔더라고요. 앞으로도 하루에 한 6, 7천억 정도 나온다 한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볼 때 선행지표 자체가 이제 대차 잔고니까 대차 잔고가 증가가 좀 되면서 그렇죠. 특히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간 종목은 당분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들 관련 종목이 2차 전지 내지는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장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 사람인데, 실제 우리 OECD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국가가 너무 이제 주식 시장을 이제 투기적인 어떤 생각, 정치인부터 시작해 리더들, 국가의 뭐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주식을 하면은 도박을 한다고 이런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국내 주식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장 같으면 미국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막 한 10억 얼마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사서 벌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이게 과거에는 정보를 사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정보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도 그렇게 해서 이용도 하지 않을 뿐더러 투명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유 자금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도 강력히 하고 장기 투자를 해서 외국인이 좀 나오면 받아가지고 기다렸다가 하면 또 수익이 나는 구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벌 구조인데, 아주 되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아주 괜찮은 기업들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국민들도 전부 다 그냥 매매만 하고 투기적인 판 정도 되고, 공모펀드는 다 망하고, 사모펀드 좀 남아있지. 그러니까, 투신권이나 이 공모펀드 자체를 가입도 안 하지만, 거기서 그동안 하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펀드를 가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미국은 일단 돈 생기면 겁에 타면 펀드 먼저 가입합니다. 간접 투자가 활성화됐는데 혼자 하겠다 하니까 되게 이것도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을 쓰는 금융 정책 쓰는 이 리더부터 잘 뽑아가지고 잘 임명을 해서 제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 경제 수장들이 우리 달러를 강세로 보고 달러를 산다든지. 이것은 너무 자신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부터 시작해서 정말 리더는 대개를 미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된 사람을 또 임명을 시켜서 좀 대다수 이제 국민들이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 인구 한 1,300만 되는데 경제활동 인구 2,8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절반이 이제 주식을 합니다. 과거엔 한 500만 밖에 안 했는데 많이 하거든요. 주식시장을 살려고 잘 돼야만 우리가 소비도 되고 다 살아나거든요. 부동산 가는 자금을 좀 줄여서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게 하고 좋은 주식 사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주고 재벌들도 배당을 한 2%는 줘야 되죠. 혼자면 재벌 자기들만 잘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는 훨씬 더 기업이 나선다면 일본은 돈을 많이 써가지고 했지만 우리는 돈을 적게 써도 재벌이 좀 나서서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30% 배당 성향을 반드시 해줘야만 이제 삼성전 이런 것처럼 해줘야만 이제 국민들도 그 배당을 보고도 살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고 한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진단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진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인가요? 네. 네, 희망이와 난님께서 캠트로닉스
23,900원 10% 목표가 손절가 추천부터 했습니다. 캠트로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IT 쪽에 들어가는 뭐 모듈, TV 가전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요. 뭐 키오스크 전자칠판 이런 것도 만들고요. 게임용 모니터에 들어가는 이제 그래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도료다가 여러 가지 하는데 보시면 전자 이제 관련된 모듈에 이런 게 한 절반 정도 매출되고요. 화학 쪽에 도료부터 여러 가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 IT 업이 좋을 때 좋은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로 보면 그때 2022년 한 10%밖에 안 좋았습니다. 이때 많이 좋아져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매출 성장이 거의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좋을 때 영향을 크게 못 받은 거죠. 작년에는 6% 매출 성장하고 마진은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뭐 그렇게 성장도 못하고 나쁘진 않고요. 그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마진율은 뭐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올해도 400억, 뭐 60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기본 그럼 3,500억이잖아요. 한 10배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되네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뭐 싸지도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데 매출 성장이 뭐 업황이 좋을 때도 크게 늘어나진 않고 꾸준히 어느 정도에 그죠? 10% 내외 이렇게 성장도 하다 좀 덜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시세의 퍼포먼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거를 바닥에 딱 정말 월봉 차트예요. 이렇게 바닥에 정말 샀을 때는 17,000원 내외잖아요. 사면 28,000원, 10,000원 차이니까 10,000원 차이 뭐 한 50% 정도 수익이 되니까 많이 말 것 같잖아요. 많이 빠졌을 때 먹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큰 실질적으로 사게 되면 재미가 없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매입가가 23,900원이잖아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18,000원이나 17,000원 정도 사야만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22평선 여기서 한 2만 원대 초반에 사면 기다리면 잠깐 올라가면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27,000, 8,000 가면 3만 내고 가면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난 23,000 여기 사서 22평 여기 샀잖아요. 이미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갔다가 내려왔네요? 그러면 갔다가 내려오면 자랑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개월 이상.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런 주식들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사면 안 되고 폭락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한 방도 없고 그냥 적정 주가까지 좀 저평은 내려오면 사고 있으면 뭐 그렇게 회사가 이익이 나는 회사니까 별로 빠지지 않고 있다가 또 오늘 이슈로 확 올라가면 그때 팔고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지금 장이 안 좋다고 요거를 들고 있으면 다시 본전하고 나가겠다. 지금 상당히 근처예요.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22,900원이잖아요. 내일 일단 전량 매도하고 나오셔서 사고 싶으면 17,000원, 18,000원 내오면 그때 보고 사시라. 이렇게 폭락했을 때 아마 요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까지 내려올 걸로 보여요. 17,000원 정도. 그래서 내일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다른 주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대다수 주식이 많이 빠져 있는데 거기서 실적이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된 좀 그쪽에 가서 급락 주식을 많이 빠진 주식 사놓으면 오히려 수익이 클 걸로 보여요. 저 교체 매매 의견으로 내일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대백화점을 62,5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그런 내용과 함께 물어보셨어요. 뭐 백화점 종목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죠. 그래서요. 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주요 업종들 종목들 제가 실적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뭐 좋은 종목들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백화점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컨센 자체가 아마 영업이 956억인데 작년 1분기 때 아마 영업이 600억 대인 걸 알고 있어요. 거의 아마 40, 50% 정도 증가되는 쪽인데 충분히 가이던스를 좀 달성을 하면서 약간 상회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1조 3천억이거든요. 1조 3천억. 현대백화점 뭐 사업보고서 들어가 봤더니 전국에 매장이 15개 있더라고요. 다 봤더니 자체 소유예요. 땅이라든가 건물. 그리고 9개 아울렛 매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다. 엄청 싸죠. 장부 가격으로만 봤더니 4조 8천억이더라고요. 장부 가격은 이제 건물하고 땅값을 아마 재평가하기 전에 가격일 건데,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1년에 3천억 가까운 이익 난 회사니까 우리 시장에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성장성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워낙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지금 2차 전지 갖고 고생하고 계시지만은 그냥 성장주 쪽에 그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대표적인 가치주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한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재개된 것 자체가 대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펀드멘탈 측면에서 비싸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상법 개정 자체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가 무산이 좀 됐지만은 결국은 올해 안에 상법이 개정이 된다 한다면 이런 가치주들이 현대백화점처럼 관련도 종목들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코스피에 이런 유형이 있는 종목들이 많죠. 음식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주가 쌉니다. 과거로 따지면 이 종목 20만 원짜리 이상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가 회사가 지금 BPS가 얼마냐면요. BPS가 20만 원이에요. 근데 앞서 아마 백화점 건물이라든가 땅에 대해서 아마 장부 평가를 안 했을 겁니다. 이 주식은 그러니까 가치가 워낙 단단한 주식이고 또 적자나는 회사가 아니니까 대신 같은 백화점 회사인 롯데백화점 계속 적자잖아요. 근데 회사는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가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 현재 시장 자체가 회사가 이제 내수적이니까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내수 소매 판매 아울렛이라든가 쪽에 할인점 마트라든가 쪽은 장사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의 고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작년 경기가 내수 경기가 엄청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최대치 났거든요. 덜 탄다는 거죠. 3,600억이면 사상 2020년도 이후에 영업이익 기준에서 최고치예요. 작년도 2,840, 올해 이제 3,600억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사상 최대치와 함께 좀 주가는 긍정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게 이런 종목은 시장과 무관하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죠. 다만 주가는 탄력이 떨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완만하게 갈 것 같고요.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 종목은 최소한 6만 8천 원, 7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뭐 7만 원 제시하는데 워낙 이제 이쪽 여파이 안 좋다 보니까 적정 주가는 대체적으로 10만 원 넘어가야 되죠. 그러나 현재 어떤 이쪽에 관심 자체가 시장에 수급이 쏠리지 않는 쪽이니까 일단 현재 봐서는 기술적으로 딱 보면 6만 8천 정도까지 목표 주가 나오네요. 이 정도. 2023년도에 형성된 가격대가 6만 9천 원, 7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되는 거니까 이때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가치 위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올라간 데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비중이 이제 10% 정도 되고 장기 투자 성격이니까 약간 손실 구간인데 약간 뭐 5% 10% 정도는 아마 5만 8천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6만 8천 원, 7만 원 정도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리따가님께서 안녕하세요. 애경케미칼 7,700원에 비중 20% 문의드릴게요. 오늘 애경산업을 뭐 판다 그래서 애경산업이 24% 갔다가 이게 한 11% 끝났는데 애경케미칼을 샀어요. 그러니까 애경케미칼에 더 올라가서 샀나요? 항상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슈를 먼저 분석할 줄 알아야 되죠. 금융시장이 만약에 어떤 금융 이슈가 딱 나와서 그 이슈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일단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금융시장 돌아가는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취직 첫 직장 갔을 때 기관에 가서 3년 동안 이 금융시장 이슈 뭐 변수 분석하고 환율 분석하고 주가 분석하고 이 전망하는 것을 경제연구원 박사들하고 같이 막 공부도 가서 배우고 해서도 이렇게 해서 어떤 이슈가 딱 나오면 그 이슈가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주가가 어떻게 아니면 시장 금융 변동 환율이나 주가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우리 회사는 어떤 전략을 짜야지 이런 걸 다 배워도 잘 틀립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이슈가 딱 애경산업이 매각한다가 나왔어요. 애경산업은 애경그룹의 핵심적인 원래 회사였죠. 처음부터 애경산업이었으니까. 그러면 애경산업은 뭘 하는 LG생활건강하고 비슷한 회사잖아요. 생활용품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세제부터 치약부터 해서 쫙 해서 파니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시장 변동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경기 생활 필수품들이 많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항상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회사를 파는데 그럼 이 회사를 파면 누군가 사겠죠. 더 큰 회사다. 돈이 여유가 있는. 그럼 좀 더 좋은 큰 그룹으로 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애경 산업을 사야 되는 거죠. 애경 케미컬 사는 게 아니고 케미컬은 가승소재 순수 또 화학 쪽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애경 화학이었어요. 그죠? 지금 화학에서 다 안 좋잖아요. 롯데케미칼 안 좋지, LG화학도 안 좋지, 다 화학에서 대한유화도 안 좋지, 순수화학도 안 좋고, 산업용화학도 안 좋고, 이렇게 생활용품 관련된 화학도, 생활용품 관련된 화학도 안 좋아요. 그건 난 이걸 사요? 이미 핵심을 빗겨간 거잖아요. 딱 거기에 무슨 이슈가 딱 나오면 난 그 핵심에 들어가서 해야지 왜 주변을 합니까? 항상 돈 벌려면 가장 핵심적인 걸 만약에 나는 AI 반도체 시대가 와요. 그럼 뭘 사면 됩니까? 돈을 벌려면 엔비디아를 사야 돈을 버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면 돈을 안 버는 거고. 엔비디아가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그걸 때문에 다 올라가는데 엔비디아 안 사고 나는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사고 무슨 반도체 여러 가지 이거 사고 브로드컴 사고 해봤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경 산업을 사야죠. 그거 자체도 괜찮은데 다른 회사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 좋은 회사를. 그러면 애경그룹이 재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돈 되는 알짜를 파는 거잖아요. 알짜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 잘 사가, 그러면 비합수, 어디 큰 회사 합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물려도.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꼭 하고 싶다면 내려로 갈아타는 게 낫겠죠? 애경케미칼은 이슈가 뭐 있어요? 지금 화학이 어떻게 될지. 싸다고 7,000원짜리와 16,000원 사면 이건 2만 원 갔으니까 이것은 그냥 감정 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 주식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고 싶으면 애경산업 가시고 지금 그래도 애경케미칼은 소돔 이온 전기 이온 전기 쪽에서 배터리 회사들과 납품해서 올해 아마 좀 나아질 걸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또 사업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것도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라서 지금 이 정도 물론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는데 과거에 뭐 한 1,000억 정도 된 회사였어요. 지금 작년 150억 정도 났는데 올해 적정할 수 있지만 다시 또 우리가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또 좋아져요. 지금 바닥권이 굳이 팔 필요가 없는 주식 현재 샀으면 손절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밑에 좀 기다려도 추가 하락해도 기다려도 될 것 같고요. 이 주식이 보면 과거에도 안 좋을 때도 저 2020년 3월 4,000원 간 적 있잖아요. 잠깐이고 실질적으로 19년도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회사 한 7,000원, 8,000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올라갈 때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놔뒀다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500원, 11,000원? 11,000원 정도까지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조금 더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때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손절하고 싶으시면 최근에 저가를 깨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6,500원 종가 기준으로 6,500원 깨져서 다음날 바로 회복 안 되면 10시까지 회복 안 되면 파시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6,500원이면 지금 6,700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짧게 잡으면 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거래가 있었는데. 그래서 위로 가야 되는데 오늘 영망치형인데 내일 시가가 높지 않으면 양봉 뜨면 거래가 좀 더 실려야 됩니다. 거래가 오늘보다 더 실려면 이 돌파를 하겠습니다. 7,500원. 7,500원 돌파하면 좀 위에 갈 수 있으니까 11,000원 정도까지도 천천히 올해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슈로 사고 팔고 매매하시면 애경산업으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어닉 IPS를 8%로 25,900원에 매수하신 분입니다. 현재 24,200원이니까 한 5% 정도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이에요. 어닉 IPS 전공정 반도체 장비 회사고 그동안
HBM 반도체가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후공정 중심 움직일 때 주목을 못 받았던 주식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범용 반도체가 좀 업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약간 시장에 간신권에 들어와 있죠. 근데 제가 원익 IPS를 얘기를 할 때 엔비디아발 그 주가 반도체 움직일 때도 못 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 종목들에 앞서 레거시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면 이 종목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부각되지만은 예사가 밸류 자체가 싸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예사 지금 보시면 저는 이 종목 딱 보시면 이게 주가가 싸지가 않다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가가 이 종목은 거의 못 올랐잖아요. 앞서 HBM 반도체가 움직이는 국면 쪽에서 뭐 예컨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이 공매도가 지금 더 나와요. 왜? 볼까요? 이제 요즘 공매도가 이슈니까 예사 지금 주가 바닥권인데 못 올랐는데 공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익 IPS 공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차장고도 계속 쌓여요. 이게 최근에 이제 공매도 나온 종목들 특징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던 주식들 대표적으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삼양식품이라든 종목들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추이를 봤더니 예컨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 게임주 첫날 대규모 50% 정도 공매도가 나오고 카카오 뱅크라든가 그들 종목들이 나옵니다. 원익 IPS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지금 대차장고가 몇 주입니까? 350만 주잖아요. 그리고 첫날 3월 31일 날 11만 2천 주 정도 공매도를 치면서 전체 거래량의 32%를 공매도를 쳤어요.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어제 30% 쳤어요. 그 다음에 오늘 거는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증권 거래소에 들어가 봤더니 오늘 약 19만 주 쳤더라고요. 9만 주 아니라 예사가 오늘 약 4만 9천 주를 쳤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몇 주예요? 19만 주니까 오늘 또 비중이 25%예요. 25%. 즉 앞서 제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상 공매도를 치면 경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평균 3일 동안 평균 한 25% 30%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대차장고가 지금 7%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도 공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돼요. 주가는 안 올랐지만 전혀 못 올랐잖아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사지는 마세요. 사지는 마시고 이게 펀드멘탈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익 IPS가 과거에는 반도체 장비 대장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대장 종목에서 이 종목이 이제 벤치마킹 주식이었는데 PER 단위로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PER이 14배였거든요. 14배인데 지금 예사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아마 20배가 그 20배 되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16배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보셔야 돼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컨대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종목들에 공매도를 친다고 뭘 보겠어요? 미국에 있는 AMAT라든가 어플라이 머트리지라든가 램 리서치에서 밸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AMAT가 밸류가 PR 몇 배인 줄 아십니까? 18배예요. 램 리서치가 20배예요. 그들 종목들은 ROE가 평균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 시각에서 보면 PER 20배 넘어간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관련 종목들 공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PR 높은 종목들. PR이 뭐 저평가 고평가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원익 IPS는 실적도 안 좋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이 없어서 공매도를 친 게 아닌가. 그래서 영국 대신 주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계속 공매도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계속 공매도가 나오겠죠. 이 가격대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히든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던 종목 뭐였죠? 최근에 PSK 홀딩스, 그 다음에 STI 지난주인가 추천했나요? 지난주 종목도 어제 STI 10% 올랐는데 오늘 주가 안 떨어졌어요. 오늘 또 그 대차장고 없어요. 공매도도 없고. PSK 홀딩스도 어제 7% 올랐는데 오늘 주가 안 떨어졌어요. 오늘 4, 5%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은 밸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단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원익 IPS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24,000원대 크게 이탈하지는 않아요. 근데 수익의 기가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에 치는데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대차장구가 지금 거의 300만 주 가까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고 있으시고요. 저는 반도체빵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지지부진한데 최근에 수출 지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11월 달, 3월 달 어제 4월 1일 발표된 2월 달, 3월 달 수출이 반도체가 11.3% 증가했어요. 2월 달에 역성장했는데 3월 달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반도체빵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냐 2차 전지라 얘기할 때는 여전히 저는 반도체가 상대적 위이다. 물론 일부 좀 반도체도 공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일부 정도 고평가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24,000원대 저점이고, 현재로 봐서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반도체빵이 나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27,000, 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다만 추가 매수는 다른 종목적으로 노려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가지안님께서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128,250원 7%입니다. 단기 중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며칠 안에. 7% 삼성전기를 7% 사서 수익이 날까요? 수익이 나도 계좌 수익률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기하고 지금 비슷한 사업에 하는 게 우리 조금 다른데, 이제 IT 쪽의 대형주는 삼성전기고요, LG전자, LG노템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기도 삼성전기가 주로 이제 컴포넌트 솔루션, 즉 MLCC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런 거 하잖아요. 카메라 모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해 보시면 지금 MLCC가 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도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IT 좀 들어가지. 그러면 요쪽 산업이 성장을 할까요? 꾸준히 조금 올라가겠죠. 특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특별하지 않으면 IT 경기가 나쁠 때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크게 올라갈 때는 정말 IT는 좋을 때나 그럴 빼고는 실제로 잘 가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늘 이제 대형주 이제 잘 모르시고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노드 이런 좋은 회사고 실적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사던 분들이 많은데, 주식은 그거보다 새로운 어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걸 또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현재 있는 그 매출보다 좀 더 뛰어나게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좋아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정말 부흥해서 가는 거. 그러면 이미 이 IT가 좋을 때가, 이제 우리가 IT 제품이 많이 팔릴 때, 핸드폰, 전자제품 다 많이 팔 때는 코로나 때잖아요. 2020년도, 21년도. 그럼 그때 잠깐 올라가고 그 이후부터는 IT주가 전부 다 코로나가 끝나면 수요가 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추세적 하락은. 보시면 2021년도 1월 달부터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22만 지금 반타작 돼 있죠? 거의. 자, 그 다음에, LG이노트 보시면 22년도 3년 고점 반타작 돼 있죠? 그죠? 15분 반타작 넘죠? 그 다음에 LG전자도 보세요. 19만원에서 지금 7만원대잖아. 반타작 이상 돼 있잖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면서 손절선을 빨리 정하고 잠깐 했다가 나오더라도 보시면 크게 올라간 때는 주식이 요때밖에 없잖아요. 요게는 이제 LG전자 같으면 전기 배터리에 팩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갔고, 여기는 IT 때문에 갔어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요때 21년도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못 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모듈 특별히 더 팔리냐고, MLCC 특별히 가격이, 과거에 MLCC가 21년도, 20때 잠깐 시세가 좋았어요. 그죠? 그때 이후는 그 다음에 요때 2018년도, 17년도 요때 MLCC 가격이 아주 좋아서 됐고, 그 다음에 21년도 계속 빠졌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 사도 재미가 없어요. 보시고 급락해서 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한 13만 5천 원? 단기적으로 13만 5천 원이면 13만 5천 원 얼마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내가 한 1억 중에 한 700만치 사가지고 10% 먹었다 쳐요. 70만 원 먹어가지고 1억에서 70만 원 올려봤자 먹은 거 같잖아. 다른 것도 깨먹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돈 하나도 안 벌려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만약에 추세가 나오고 이거 하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가면 더 사면 여기 오면 더 사는 것은 12만 원 오면 더 사고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은 큰 수익이 안 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 12평선이니까 13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 드릴게요. 12만 7천 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12만 7천 원 지금 한 얼마 안 되지만 짧게 잡고 왜 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고 좋다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제 히든카드 LG전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좋아서 와서 다음날 시초가에 사면 손절가를 제가 짧게 잡아드리잖아요. 그럼 여기 8만 3천 원 이런데 8만 손절가를 쫙 잡아드려. 한 5%도 안 되게 잡아주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크게 먹지도 못한데 내려가면 한 단계 또 레벨을 다운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있다고 안 하면 손절하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또 한 추가 하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한 5% 내외로 짧게 안 되면 갈 때 안 가면 일단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짧게 손절가 잡아드렸으니까 여기 매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12만 여기서 매물대가 많다는 건 강력히 지지다 해야 되는데 지지 안 되면 손절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게임주 이메이드를 올려주신 분입니다. 8% 3만 150원에 사신 분인데요. 중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게임주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게임에 대해 잘 모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크래프톤 외에는 제가 살 게 없다고 제가 1년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게임 종목들이 과거에 이제 NC소프트를 볼까요, 여러분요? NC소프트 제가 20만 원일 때 주가 못 간다 했던 주식이 지금 봤더니 지금 뭐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네요. 예. NC소프트 이렇게 떨어집니다. NC소프트. 예. NC소프트. 오늘 NC소프트가 왜 이게 앞서 외국 투자가들이 이것도 지금 공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종목이에요. 첫날 공매도 비율이 거의 40%가 넘어갔어요. 이게 반 이상을 거래되는 수량이 3월 30일 날 반 정도가 공매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신저가 나왔잖아요. 이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게 외국 투자가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공매도 안 친다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가 그런 경우예요. 2차 전지 정말 많이 떨어지잖아요. 일부 종목 같은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런데 공매도가 나오잖아요. 외국인 시각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가격에서는 설마 공매도가 나오겠어? 그렇지만 실적이 안 좋고 펀드멘탈 안 좋은 공매도 나옵니다. NC소프트 그런 경우고 2차 전지. NC소프트도 지금 100만 원짜리 주식이 1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이 뭐 적자나고 그러니까. 게임 종목이 과거의 대장주. 근데 크래프톤은 지금 거의 고점일 거예요. 크래프톤은 저도 최근에 실적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영업이익이 지금 가이던스 3천억대인데 4천억, 5천억 정도 나올 거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란 전망이에요. 그래서 주가 좀 가는데. 그래서 게임 종목은 대장주인 크래프톤이 좋으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펀드에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할 때 1등주가 제일 좋으니까 이것만 사죠. 과거에 크래프톤이 상장 안 됐을 때는 기관 투자가들이 게임 종목 편입할 때 뭘 샀겠어요? NC소프트 샀겠죠? 그렇지 않으면 넷마블이라든가 포트에 편입을 할 때 업종을 평할 때 지금은 다른 거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1등주가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면 다른 게임주들이 주목을 못 받는다는 거죠. 유메이드는 아다시피 이제 유믹스 코인 갖고 움직이는 주식이고 코인이 움직일 때 주가에 모멘텀이 부각되는 주식인데 최근에 코인 강할 때도 주가 못 가고 있고 대신 이제 실적은 예상한 작년도부터 하반기도 실적 턴어라운드예요. 올해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전망치를 따지면. 예산은 이제 라이센스와 관련된 로열티 부분이 전체 매출 20-30% 정도 차지하는 거니까 좀 모멘텀 자체는 또 대중국 관련해가지고 관계 개선이 나오면 중국적인 판호 얘기라든가 얘기 나오면서 그때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겠죠. 근데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아요. 저는 이제 펀드메타로 본다 한다면 게임 중에서 정말 주가 싼 주식이 그 W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주가 안 떨어지죠? 이건 안 떨어집니다. 이 회사 PER 6배예요. 게임 종목들이 PER 6배가 있나요? 없어요. 앞서 크래프톤이 아마 17배, 18배 정도 될 겁니다.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이 종목도 지금 못 갑니다. 근데 이제 W게임즈는 작년 적자에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해서 PER 단위로 10배 정도 좀 올라온다 그러니까 약간 주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차트가 좀 망가져서 현재는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하방은 지지가 될 거고, 다만 기술적 지표상으로 뭐 이제 35,000원대가 목표 주가입니다. 8%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조금 손실 구간이네요. 최근에 28,650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약간 좀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것 같고, 대신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35,000원 정도 올라오면 PER 기준에서 몇 배입니까? 지금 10배라고 그랬었죠. 올해 흑자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12배 이상 가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12배 정도의 가격이 적정 주가가 35,000원 정도가 목표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그린홀링님께서 매수 문의인데요. 전문가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이버를 19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안 들어서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트 이렇게 해주셨네요. 먼저 큰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매수 금지입니다. 자, 먼저 지금 AI 혁명 시대죠. 네이버를 사고 싶으면 미국 주식 사야 되겠죠. 포털 회사를. 자,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통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 여기만 매여 있을 때 우물한 개구리씩 투자가 돼요. 자, 단편 정예로 최근에 이제 오픈 AI 하는 챗GPT 4가 있는데요. 자, 챗GPT 지금 가입자가 일일 사용자 중 이제 가입자 수가 한 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 AI에서는 지금 10억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81억, 세계 인구 중 81억 중에 거의 13% 정도의 목표가 지금 5억이니까 7% 한데, 세계가 지금 하나로 플랫폼에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해줘. 그러면 챗GPT에 가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용하고 100만 미사일 그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굳이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지금 앞으로 플랫폼 한두 개 최고로만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챗GPT 오픈 AI 거 쓰지 다른 거 여러 가지 나와도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정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규 이제 오픈 AI에서 오퍼레이터 AI 에이전트 비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카오도 거기도 협력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AI 비서 같은 거 내가 에이전트를 쓰려면 그냥 오픈 AI 거 쓰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챗GPT고 이제 챗GPT4는 한 달에 한 29,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MS 오피스 쓰면 월 결제하고 이렇게 1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돈을 계속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렇고요. 자체에서 이제 플랫폼 AI 플랫폼 하고 싶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지금 쉽지가 않은 거죠. 이미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돈이 들어가니까 잘 안 돼서 이제 오픈 AI 협력해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게 돈 덜 들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면 카카오로도 마찬가지고 주식이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과거 시대는 그 나라의 플랫폼을 사면 됐는지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이렇게 나는 투자의 가치는 없다고 봐요. 물론 단기적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저도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매주 오면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네이버 같으면 이렇게 작년에 월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바닥이에요. 그죠? 그럼 작년에 여름부터 5월부터 계속 18만 원 내외에서는 계속 추천했어요. 그죠? 추천하고 손절가 짧게 잡고 해주고 하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3월 달부터 오히려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월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파동으로 여기서 3월에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것은 내려간 이유는 실제 그런 것보다도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이 한 48% 50% 갖고 있다가 여기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 팔면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 얼마 가지도 않는데 벌써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갈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오면 지금 살 때면 작년에 샀어야 돼. 이미 작년에 가을이나 여름 중 그때부터 사서 이미 이익을 실현하고 20%나 이렇게 나온 단계지, 지금은 모멘텀이 없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SK 하이닉스를 16만 8천 원에 50% 사신 분이네요. 16만 8천 원에 사셨으면 수익을 최근에도 22만 원대 언저리까지 갔으니까 수익을 좀 꽤 많이 내셨는데, 예,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물어보시는 거 봐서는 장기 투자 성향이신 것 같아요. 예. SK 하이닉스 최근 이제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금 컨센이 지금 6조 5천억 잡혀져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안 좋게 나온다는 쪽은 6조 한 3천억 정도, 높게 나온다는 쪽은 7조 2천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증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는 예상치보다 조금 약간 하이할 것 같고, 근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안 좋게 나와도 주가 영향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3월 5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일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서 본명 제품 가격을 4월 달부터 인상한다 그랬으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가격을 인상을 하겠죠.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지는 거니까 1분기 실적은 안 좋아도 반도체도 선행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실적에 영향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가 예상치보다 약간 하에 내지는 약간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2분기 때는 실적이 약간 상향 조정된 상태고, 연간 단위로는 상향 조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업황에 문제는 없다. 최근에 앞서 제가 얘기했다 수출 동향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분요. 볼 때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의 뭐 ISM 제조 지표라든가 소비자 심리 지표라든가 그쪽은 많이 관심 갖는데, 우리나라 기업들과 관련된 특히 이제 수출 동향 자체가 기업들의 실적이잖아요. 화장품 종목들이 어제 오늘 주가 급등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화장품 종목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추천했던 근거가 뭐였어요? 4월 1일 날 발표된 수출 지표를 보니까 화장품이 작년 대비해서 24% 증가했더라. 그러면 제가 증가한 것 자체가 선박 수출도 증가했고, 가장 크게 증가한 게, 그 다음에 반도체도 2월 달에 역성장을 했는데 3월 달에 11.3%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2분기 때, 3분기 때 반도체 수출이 116억 달러 있는데 올해 3월 달은 131억 달러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수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3월 달부터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업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다만 주가가 지금 못 가죠. 반응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못 가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는 밸류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이 145조 원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144조 원이네요. 똑같아요, 시가총액. 근데 이익 단위로 따지면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이익 2배 나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PER이 10배일 때 SK 하이닉스는 5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진다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작년 연말 대비해서 좀 올라왔지만은, 자,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시장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거고,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돼 가는 건데,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공매도 때문에 팔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가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돼야 될 거고, 국내 특히 오늘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환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오늘 저 급락이 좀 나왔으니까 정치적 불확성이 완화가 좀 되면 환율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불확성 완화가 좀 되면 현재 환율이 1,46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마 1,380원 내지는 1,400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이 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다만 SK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불리한 것 자체가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4, 5%밖에 안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20%가 넘어가요. 그 이유 자체가 SK 하이닉스가 많이 떴던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SK 하이닉스의 지금 외국인 비중이 몇 프로냐면 55.4%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50.7%거든요. 삼성전자는 56%대까지 늘려놨다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서 50% 초반대까지 팔았다가 최근에 좀 늘리고 있는 쪽이고,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NDVR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외국인 투자가를 계속 사가지고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10% 차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SK 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사가지고 올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펀드멘탈 자체가 워낙 삼성전자에 탄탄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안 산다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 목표 주가는 제가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가 1차자 62,5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62,000원 딱 근처 찍고 밀려버리더라고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그 시점에서 24만 원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에서요. 길게 본다 한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여기 저항이죠. 왜냐하면 24만 8천 원대가 신고가니까 작년 7월 달에 일단 여기 저항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22만 원대 정도의 반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 파시고요. 그 다음에 24만 정도 간다 한다면 50% 중에서 15%라든가 20% 정도 이제 팔고, 나머지 10% 정도는 충분히 저는
연말 정도 간다면 2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 손절은 아니겠죠. 뭐 익절, 뭐 이분이 아마 22만 원 이상 도파할 때도 안 팔았는데 아마 매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주가가 내려온다 한다면 이 종목은 18만 5천 원 정도가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따상님께서 안녕하세요. TLB 18,560원에 10% 보유하면 정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급등주를 좋아하네요. 필명이 따상, 상한가 따라잡기. 네, 급등주 잘하면 돈을 많이 벌죠. 급등주 하려면 자기만 노하우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적게 먹고 깨질 때 또 크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TLB를 샀다는 것은 늦었죠? 늦었다는 얘기는 이미 큰 시세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남들이 많이 알아버려요. 그러면 돈이 별로 안 벌려요. 남들이 갈 때 처음에 딱 따라가면 물렸다가 물렸네, 조금 늦었네. 그래도 물려도 한 번의 기회가 또 줘요. 한 3세 판 정도의 세 번째보다 두 번째부터는 위험한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한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요날 상한가 갔으니까 왜 상한가 갔을지 다 알 거 아니에요. 30% 상한가 갔으면 뭐 방송만 보면 다 떠들어서 다 합니다. 그러면 30% 여기 갔을 때 TLB가 CXL 요게 양산하기 위해서 여기 개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TLB. 그러면 CXL 얘들은 이미 CXL 하는 거기에 메모리 모듈에 들어가는 기판을 양산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면 수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규 매출이 CXL의 기판 매출이 PCB 업체니까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첫날 상한가 가면서 이렇게 폭등해 버렸어요. 자,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480원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더 실려 버렸잖아요. 그럼 상한가가 다음날부터 팔아먹은 거잖아요. 일부를 팔아먹었으니까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상한가보다도 빠졌었어요. 근데 상한가보다 빠졌는데 잠깐 빠졌다 올라왔으니까 물량이 덜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거래량 분석을 보고 거래만 보고도 이 세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기 상한가 간 걸 붕괴되지 잠깐 했다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의 일부만 팔아먹은 거예요. 이 거래 실린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인데, 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폭등하고 나서 이 거래량 실린 거 여기서 깨져버렸잖아요, 이미. 그 이제 만약에 주식을 여기 갖고 있었다면, 18,000원 얼마에 지금 여기 아마 여기 최근까지 감각이 아니니까 여기서 샀겠죠. 그럼 뭐 여기서 샀으면, 여기 가서 여기 파셔야 되죠. 반드시 22,300원 정도. 본인이 기준을 정해놔야 되죠. 아니면 12평선 21,700원, 1,500원. 그러면 오히려 18,000 샀다가 다시 21,000 팔았다가 다시 나오든지 해야 되죠. 급등주를 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팔았다면 지금 현재는 판 거죠. 거의 두 번째에서 그러면 이것은 여기 깨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16,000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양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미 주가에 반영됐어요. 자, 그럼 이 주가의 적정 주가로 봤을 때는 CXL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미 2년 뒤에 예상 실적까지 주가에 다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CXL에 이제 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CXL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해서 뭐 HBM 차세 CXL인데 저는 이 CXL로 이제 뭐 링크해서 이렇게 걸어서 메모리 이렇게 해서 뭐 HBM 엔비디아를 가득했다 하는데 이게 과연 그게 해서 수주를 좀 받을까요, 제대로?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미 반영됐으면 이제 거래가 이렇게 실려서 지금 다 내려가거든요. 결국은 오히려 내려갈 때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고, 이거 막연하게 고점을 돌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거래량 보면 오히려 팔아먹은 거죠, 일부가.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다 가고 다시 만약에 요 CXL 뭐 아직 양산 아니니까 내려가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올 거로 보이면 한 내려왔을 때 관심 있다가 첫날 뛰면 그날 잡으시고 새로 잡더라도 팔고 사시고요. 손절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18,000 최근 들어 18,5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18,500원 밑에 놓으면 일단 다 파시고 다시 나중에 도모하시고요. 지금 거래가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매물대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APR입니다. 20%를 46,000원에 매수하신 분이에요. 오늘 7만 원대까지 올라서다가 급락이 9%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그런 의심과 함께 올려주셨네요. 저도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떨어졌는지 특별하게 뭐 수급은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경우는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악재 없이 급락하는 경우는 국내 기관 투자가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온 경우죠. 주가적 급락이 나와서 이 종목이 혹시 이 종목이 외국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쳤나 했더니 공매도 약간 나오긴 나왔는데 거의 없어요. 대차장고 2.78% 정도 최근에 약간 늘어났더라고요. 오늘 보면 딱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 24만 주 팔았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4일 연속 오늘 또 4만 4천 주 샀고 금융 투자가 6만 주, 보험, 투신 3만 8천 주, 사모펀드, 연기금 다 기관이 팔았어요. 특정한 쪽에서 이 종목을 청산하는 것도 펀드라든가 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 없습니다. 예산은 매출 구성 자체가 화장품이 아마 4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 부분이 아마 40-50% 반반 차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K-뷰티부터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 이제 영업이익도 그렇고 ROE 지표 자체가 이 정도로 이제 고성장하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출액 단위도 지금 2023년도가 5천억대, 그 다음에 작년도에 7천억이니까 40% 증가했고, 오늘 또 올해도 이제 9,500억이니까 올해도 30% 넘게 성장, 그 다음에 내년도는 성장률 20% 정도까지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에서 19배인데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17배 정도 좀 떨어졌겠네요. 그 다음 내년도 시적 기준에서는 13배, 4배면 이 종목이 고성장한 회사고 또 ROE 지표 자체가 30%, 5, 6%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외국 투자가들 공매도를 안 칩니다. 이게 삼양식품도 그런 경우인데 외국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지표가 있어요. 나스닥 시장의 그 상장 회사들 상위 10종목들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렇죠? 엔비디아라든가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본율이 평균 50% 6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자본율이 50% 60% 되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안 쳐요. 근데 대신 앞서 얘기했던 가치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칩니다. 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또 고성장하는 회사들이 현재로 봐서는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APR,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죠. 그다음 파마리서치. 그 회사도 꾸준하게 25% 정도 ROE 지표가 증가되는 회사. 그들 회사들은 주가가 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매도 안 칩니다. 대차장고가 거의 없어요. 이 종목도 그런 경우다. 오늘 주가 떨어진 것 자체는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이런 종목들 선호한다. 그래서 4일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당분간 박스권이죠. 다만 앞서 이제 밸류로 본다 한다면 회사가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이분이 이제 장기 투자 성향인데 회사가 이제 올해 예상되는 주가 PR이 주당 EPS가 3,6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내년도까지 봐야 돼. 예산은 성장률이 확실하니까 내년도까지 1년 정도 앞당겨 봐도 되거든요. 내년도 주당 EPS가 4,400원이면 올해는 25배, 내년도는 20배 정도 어느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는 88,000원 정도까지 나와요. 그럼 88,000원이면 얼마 정도 매도 목표를 보셔야 되겠어요? 7만 5, 6천 원 정도 가면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랬잖아요. 88,000원이 머리 꼭 찌면 어깨에 되는 가격 얼마요? 72,000원. 그렇죠? 88,000원이면 좀 7만 5, 6천 원. 그 정도가 좀 되겠죠. 10% 더 깐다 한다면. 근데 조금 이제 오늘 뭐 최근에 약간 행보해서 원래 얻어맞아서 그러는데 좀 아쉬워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또 이제 최근에 72,500원대까지 갔으니까 72,500원 찍었네요. 그러시면 비중이 뭐 20% 정도 되면 되는 거니까 원래 이제 장기 투자를 딱 목표했던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1차는 72,000원대 판 파시고요. 한번 얻어봤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75,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75,000원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장이 좀 올라와야 되고 종합주가 지수가 2,800 정도 올라와야 되고 그 시점 자체는 그리고 7, 8월달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단기 매도 목표는 최근에 고점 라인이 72,000원,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75,000원을 적정 주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보입니다. 긍정에너지님께서, 에이징랜더 34,000원 10% 너무 내려서 걱정입니다. 진단 좀 부탁드려요. 상강에서 한 10% 내렸네요. 34,000원에 지금 27,000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다른 거 손절하고 아니면 또 사면 또 손절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그냥 좋은 주식 나서 가만히 팔아먹지는 가만히 있으면 다른 걸로 교체해서 손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 빨리 수익 내려고 장도 안 좋은데 이거 손절하고 또 한 10% 내로 안 가네 또 손절은 많이 빠진 거 사면 또 손절하고 계속 이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매매하다가 세월 다 가고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주식 이익 그냥 가만히 갖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에이징랜더면 뭐 우리나라 TSMC 반도체 설계하는 뭐 회사로서는 관련된 회사로 뭐 유일하다 그러지만 논리 회로를 반도체 이제 논리 설계를 해주는데 재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팹리스 회사에.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고객사를 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거 재설계를 해준다든 해야 되는데 특별하지 않아요. 그럼 이 종목들은 그냥 과거에 보시면 24년도 이게 올라갈 때, TSMC 관련된 AI 뭐 관련돼 있으니까 갈 때 같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실적은 안 좋았죠? 24년도 실적에 보시면, 자, 컨센서스를 또 보면, 24년도 적자가 났어요. 170억. 1,000억 정도 매출 내도 이익이 날까 말까예요. 그러면, 이 팹리스 회사들은 뭐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해주고 재설계 팹리스 TSMC용으로 재설계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주 큰 대량 물건이 많이 하는데 비싸게 뭐 마진을 높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큰 고객사를 잡아야 되든지 아니면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 여러 가지 설계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AI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전부 다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러면 TSMC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럼 많이 빠졌다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좋아진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경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주식이 그렇게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싸다고 사면 뭐 기다리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940억인데 작년 적자나고 올해 영업 흑자가 40억대밖에 안 나는데 올해 40억에 100배면 4천억이에요. 그죠? PR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70배 정도 이렇게 나는데 반도체 회사가 절대적인 고평가잖아요. 뭐 반도체가 이렇게 TSMC 넣고 해서 뭐 AI 반도체에서 뭐 70배도 괜찮다 고성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고성장 시기에도 안 됐는데 작년에도 안 됐는데 관심 없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면 그래서 저는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나오고 만약에 소형주를 사고 싶으면 뭐 코스닥이나 우리나라 소형 기업들 사고 싶으면 기업을 분석을 해서 기업이 실적 현재 뭐 저평가돼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일을 사업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승 모멘텀이 아니면 성장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없으면 지금까지 별로 못 해왔으면 앞으로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1등이 1등 하는 거지. 작년에도 적자가 이 좋은 업황에서 적자를 냈던 것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략 매도하고 관심을 제외시키고 최소한 중소형주는 최소 5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그때의 가격대 사야지 뭐 10% 20% 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장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전략 매도하고 관심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KPX 케미칼을
약간 사신 분이네요. 48,000원에 5% 사신 분입니다. 약 1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아마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종목 매매한다는 자체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는 거죠. KPX 케미칼. 거의 기업 분석에서 같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사볼 만하죠. 사볼 만한데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따가 하학업종도 안 좋고 예상환자 본업 자체가 PPG라고 폴리프로펜 글리콜이라고 그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방산업 쪽에 자동차 내장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조선 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아마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PPG 만든 회사가 SKC, 지금 SKC는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본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SKC가 그 PPG, 폴리플로필렌 글리콜이 아마 주력 제품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는 이제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알짜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9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회사가 이자 비용이 없으니까.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 비용이 엄청 들어가니까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또 투자를 많이 하고. 회사는 지금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내 돈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안정적으로 이익이 내죠. 다만 회사가 시설 투자를 안 하니까 성장성이 없죠.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요. 투자를 안 하게 되게 되면 제품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든가 해야 되는데 제품 가격이 하학업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들 종목이 주가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워낙 주가가 싸니까 밸류업 정책에 따라 가지고 주주 한원 자사주 매수해 가지고 수확을 한다든가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예산은 실제로 배당을 많이 하네 보니까 현재 주가 42,000원 기준에 가지고 작년에 배당 3,000원 정도 3,250원이니까 배당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7% 8%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장기 투자하시면 손해날 주식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본래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는 또 기회수익이 적은 거니까 하학업종이다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 가면 빠르게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쪽은 아니니까 또 관심이 없어요. 앞서 제가 첫 번째 진단을 드릴 때 현대백화점하고 비슷한 거죠. 주가 엄청 싼데 시장에서 중심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주가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야지 시장이 좀 재밌는데 중성 이런 종목들이 적정 주가가 얼마짜리냐? 주당 EPS가 13,000원짜리거든요. 13,000원이면 그렇죠. 9만 원은 가야 되잖아요. 7배 적용한다 하더라도 7, 3, 21, 9만 1,000원, 1, 2,000원 가야 되잖아요. 얘다가 회사가 주당 BPS가 14만 4천원짜리 회사예요. PBR 따지면 0.3배밖에 안 돼요. 앞서 이제 배당 수준도 높고. 이런 종목들은 뭐냐? 그냥 은행에 돈 넣을 사람들, 그렇죠? 부채도 없는 회사니까. 그리고 배당 주가 안 올라가면 연간 7% 정도 은행 이자보다 2배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 바닥권이니까 사나가다가 주가가 만약에 아마 5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20%잖아요. 그렇죠? 20% 올라가면 배당 받지 말고 팔아야죠. 주가가 못 올라가면 배당 수익 받고 그런 전략은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한다 한다면 그런 생각이시면 나는 좀 장기 투자 가능하다 그러면 빚 물렸으니까 5% 정도 더 사세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 종목이 5만 원대 밸류로 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9만 원, 10만 원 정도 가야 되는 주식인데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42,000원 저점 그리고 48,000원 그렇죠? 5만 원 언저리 49,000원 이게잖아요. 5만 원이잖아요. 이거 뭐 딱 매매한다 한다면 현재 주가 42,000원대 매수 그 다음에 5만 원 정도는 3, 4개월, 4, 5개월 정도면 한번 올라오겠죠. 연말 안에 그 정도 올라오면 매도 그런 관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시면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주가 안 올라가면 배당 받고 주가 올라가면 5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진단을 마치고 히든 카드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카드 키워드는 식음료 실적 개선주입니다. 식음료 하니까 뭐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 보면,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와졌는데, K푸드, 삼양식품이 이제 시작을 해서 쭉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제 K푸드들이 이제 미국, 해외에서 인기가 있게 되고, 이제
셀럽들이 뭐 애용하면 또 그것도 나서 또 히트 상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K푸드 인기로 이제 국내 식용유 업체들이 글로벌 매출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제 우리 식음료 우리 식품주라든지 이 식음료 관련된 것은 시장 점유율이 딱 고정돼 있습니다. 이제 CJ모터부터 시작해서 몇 개 기업들이 쭉 갔으면 시장을 거기서 딱 점유율이 딱 되면 그게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제품을 정말 획기적인 신제품을 폭발적인 인기하는 그 신제품을 딱 내놓으면 그 회사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안 그러면 평상시에 늘 비슷해요. 그래서 뭐 성장도 안정적으로 돈을 이렇게 버는데 그 성장을 크게 하지도 못하고 뭐 나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식음료 주식들이 거의 안 움직입니다. 뭐 항상 박스권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시장이 한정된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 진출해야죠. 더 큰 시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음료라든지 과자부터 해서 제가 이런 게 뭐 중국으로 진출해서 중국이 소비가 될 때 그래서 많이 됐는데 이제 중국도 자체 거가 브랜드들이 로컬 푸드라 이런 게 다 올라와서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쟁력이 우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나마 꾸준히 나가더라도 뭐 계속 나가는 게 잘 나가더라도 중국에서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계속 중국 시장도 딱 장악하면 뭐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서 그럼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또 히트 치면 또 주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K푸드도 이제 글로벌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다양한 국가로 나가서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식품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뭐 잘 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뭐 라이신 이제 관련된 보면 이 원료 중에 유럽 판가들이 강세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 라이신 제조하는 회사는 뭐 대상 있죠. 뭐 CJ제일제는 해외에서 제조해서 들어오는 거고 주로 대상도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산 라이신이 워낙 싸게 팔고 유럽에 그래서 라이신 뭐 제조로 유럽이 원래 인기가 있었는데 중국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반등핑 관세를 부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께 라이신도 수출이 유럽으로 잘 되고 있고 판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고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음료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서 관련된 턴어라운드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 관련된 그 기업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군을 히든카드 후보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종목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오리온홀딩스 대상, CJ제일제, 농심, 오뚜기, 삼리시, 주가가 좀 괜찮은 거 오리온홀딩스 그래서 나머지 CJ제일제 계속 내려와 있고요. 안 좋고 삼양식품 워낙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있습니다. 오뚜기도 특별한 게 없어서 내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 여기 이번 히든카드는 오리온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니까 지주사구나. 그러면 오리온이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 밑에 이제 우리 쇼박스라는 이제 OTT 회사도 있습니다. 영화도 자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 홀딩스하고 오리온의 밑에 또 자회사도 있고 오리온 홀딩스 자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는 그래서 지주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온 제가 관련된 자회사로는 요 제가 쪽이 잘 되고 있으니까 주주 환원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이제 많이 주게 돼서 지주사인 오리온홀딩스 배당금을 좀 더 받게 되는 거죠. 원래 지주사는 배당금 받고 이제 로고 판 거 그거 받고 이렇게 해서 원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종속 회사들 펀더멘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리온하면 초코파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초코파이가
뭐 꾸준히 팔려요. 중국도 다른 나라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뭐 러시아 같은데 관련돼 보면 이제 오히려 공급 부족한 상태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뭐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뭐 어려운게 잘 나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중국도 내수 확대책에 쓰면서 이 오리온이 원래 중국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내수 확대책의 수혜가 돼서 외형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도 급격 확대됐고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만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게 오감자, 이게 감자 스낵들, 그 다음에 오리온들이 뭐 스낵들 맛있는 게 많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수혜를 받고 글로벌에서도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25년도 예상에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보면 예상입니다. PER이 7배고요. PBR이 0.4배. 뭐 지주사들은 0.4배 이 정도는 뭐 대다수입니다. 근데 PER이 7배니까 시장에서 10배대는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ROE도 5%는 안정적 나오니까 문제가 없고요. 배당금을 좀 배당률 확대하니까 괜찮다. 지금 가격은.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오리온의 이렇게 주식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모양이 아주 좋죠. 거래가 실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잖아요. 한번 장기적인 주가 모습 보면 완전히 바닥이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2015년도가 중국이 엄청나게 좋을 때 그때 68,000원이었어요. 68,000원이 만 원까지 내렸죠. 엄청나게 85% 내렸으니까 이제부터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추세로 가려면 이 박스권 돌파 이제는 월봉으로니까 월봉으로 장기적으로 대박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유럽에서도 공급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16,000원에 두 달 정도만 이달하고 다음 달만 16,000원 이상 있으면 이 18,000원 돌파하고 대박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고 일봉 차트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가를 좀 제가 보면 이길 시초가 그래서 이게 실초가 정도로 보고 외국인이 지금 한 200만 주 샀어요. 계속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있다는 얘기죠. 거래가 적은 정도씩인데 단기 목표가 22,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지금 16,500이니까 15,000원 한 10% 손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내려갈 걸 보이는데 내려가면 손절하시고 보유해서 수익이 나면 꾸준히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히든 키워드를 실적 버전에서 잡아봤습니다. 이제 4월달 시장이지 않습니까? 4월달 시장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겠죠.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실적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4월 중하순 정도 20일 넘어가야지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대부분 기업들이 20일에서부터 4월 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5월달 정도 가야 될 겁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좀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시장이 이제 낙폭과대 반등이 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 장세가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보유하는 종목들도 아마 실적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수를 할 때도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실적이 양호한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선행지표 자체는 앞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품목별로 수출 동향이 나와 있어요. 앞서 제가 화장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1월달에 부진했지만 2월달, 3월달에 20-30% 정도 증가했다 각각. 그런 부분이 그걸 좀 차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아직까지는 증권사 쪽에서 가이던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이제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대체적으로 나온 종목들 보게 되게 되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업종도 특이하게 현재까지 나온 것을 봐서는 특정 업종의 실적이 좋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부분 안 좋은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한두 종목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시장의 주목을 좀 받겠죠. 즉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종목이 예상 실적에 최소한 부합한다든가 예상 실적보다 조그만 상해가 나온다 한다면 상당히 실적 시즌의 발표 이후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보 제가 체크한 바로는 후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분기 실적 전망치 보수고수 이게 양호하게 나올 거라는 종목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 하학 부분 안 좋은데 첨단 소재 부분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예상치 약간 상향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 화장품 쪽에 펜터코리아, 그 다음에 APR 조금 전에 진단에 들었었죠.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금호 소기가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종목은 맨 아래쪽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금호 소기화학입니다. 자, 제가 석유화학 업종은 처음 소개한 것 같습니다. 금호 소기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2, 3년 동안 화학 업종은 건들지도 말아라.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대한유화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여타 다른 화학 업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업황 자체가 좋은 건 없어요. 롯데케미칼 올해도 적자 날 거고요. 대한유화도 뭐 흑자 전환 해봐야 가까스 흑자 전환할 거고 하나솔루션도 적자 날 거고 LG화학도 화학 분야 자체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호소기화학은 같은 화학 업종보다 좀 다르죠. 예상 실적의 컨센 자체가 지금 732억, 727억 약간 올라왔는데 5억 정도, 730억 정도 잡혀지는데 시장에서는 851억 정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좋게 나올 거란 전망이 근거 자체가 예사가 다른 화학 업종은 안 좋은 이유 자체가 예사는 합성 고무 회사로 알려졌잖아요. 합성 고무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왜냐하면 1분기 때 천연 고무 가격이 워낙 강세를 보였거든요. 천연 고무 가격이 강세면 대체제인 합성 고무 가격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 천연 고무가 강세에 따라 가지고 합성 고무가 강세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부타디엔이거든요. BD라고. 화학 업종이 안 좋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원재료인 부타디엔도 가격이 낮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스프레이드 효과가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그 다음에 예상한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또 이제 발전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사업. 그 부분도 실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음에 예상한 이제 투자를 충분히 해놨어요. 작년도에 MB나텍스 고무장갑이죠. 코로나 때 대폭적으로 실적 기여를 했던 게 MB나텍스인데 MB나텍스라든가 에폭시스지 가전 쪽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쪽에 들어가는 소재 쪽이죠. 그 다음에 NDI라든가 이쪽에 작년도 프로젝트 대규모 작년도에 회사의 투자 부분 자체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화학업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좋아지면 더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3년 만에 이제 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회사의 특징 자체는 2020에 2023년도, 4년도까지 화학업종들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적자 날 때 예산은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연간 영업이익이 2, 3천억 정도 난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아마 2,700억 났을 건데 올해 한 3,700억. 그래서 올해부터 증익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석유업종 내에서 차별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회사가 금호석이다. 그래서 화학업종 매매하시는 분들은 금호석이를 보면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매매 전략은 매수 가격은 최근에 주가가 좀 견조하게 움직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약간 시가 정도 전후해서 시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가격에 시가에 좀 접근해 보시고 매도 목표 가격은 1차 13만 8천원, 그 다음에 2차 15만 8천원, 손절 가격은 10만 8천원 정도 전후를 매매 전략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히든 카드를 다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들은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돈 버는 방법, 유망 종목, 시장 분석까지 거액자산가의 길을 저는 늘 일요일 오후에 하니까 저녁에 하니까 한번 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또 내일 신의 한수 시간에 뵙고 또 어김없이 또 일요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토마토 투자자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녁 8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만 잘 지나면 좋은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시장도. 항상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